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어닝 시즌을 앞두고 어저께 나스닥과 S&P 500, 다우존스들이 일제히 소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큰 숫자는 아닙니다. 아주 약간씩 소폭 하락을 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제 TQQQ라던가 아니면은 S&P 500을 추종하는 이런 수치들도 초반에는 하락을 갖다가 보였는데, 워낙에 작은 수치가 내려갔다 보니 TQQQ는 하락을 갖다 하였지만은 굉장히 낮은 수치로 해갖고 마감을 하였고, S&P 500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였지만은 중간중간 상승의 폭이 굉장히 컸다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도리어 플러스장으로 마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뉴욕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하락을 갖다 해갖고 안정적인 수치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정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큰 변화가 생긴 건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찾아봤더니 요거 같은 경우가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차트입니다. 매일같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확진자 수 차트에 있는데, 작년 가을부터 올 초까지 굉장히 피크를 찍고선 쭈루룩 내려오고 있었죠. 백신 접종을 갖다 한다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해갖고 내려왔던 수치들이 지금 최근에 8만 명, 7만 명 하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생기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도 어저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수의 하락에 비해서 항공주의 하락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이었던가요? 7월 1일부터였던가 이제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에 허가가 다 떨어진다라고 그런 뉴스가 한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가 완전히 확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을 했고, 또 다른 크루즈 회사인 카니발 코프도 하락을 큰 폭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게 있는데, 어, 어느 정도 이제 확진자 수가 진정이 되면은 이런 부분은 또 안정이 될 텐데, 지금 이 백신 같은 경우가 100%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도 그러고 이런 것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뉴스를 갖다 하나 살펴보자고 하면은 바이든이 반도체 업체와 차량 업체들 관계자들과 함께 해서 이제 화상회의를 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반도체 관련을 해갖고서 이제 뭐 투자를 갖다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수 하락처럼 어저께도 하락을 갖다 많이 했죠.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니 이제 백악관의 대변인이 나와서 어저께는 그냥 업계 얘기를 듣는 얘기지 무엇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승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씨 무슨 일이야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어저께 12시 반 정도, 미국 시간으로 이제 12시 반 정도부터 해갖고 이랬는데, 새로운 서버용 CPU를 갖다가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했으면은 여기에도 지금 반도체, 쏙술 같은 경우 반도체 ETF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 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서버 CPU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경쟁업체인 이제 인텔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폭락을 갖다가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딱 폭락을 해서, 쏙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인텔하고 엔비디아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근데 이 두 업체가 이제 엔비디아와 인텔이 경쟁업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상승을 했는데 인텔이 또 그만큼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쇄가 돼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장이 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게 좀 주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개별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각각의 개별 이슈에 따라서 상승도 맛보고 하락도 맛보지만은 엔비디아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와 좋았다 하겠지만 인텔을 같이 가지고 계셨다면은 또 그랬겠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하나 더 보게 되면 어저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 캐나코드 제뉴티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테슬라에 대한 타겟 프라이스를 갖다 상승을 하면서 그랬는데, 캐나코드 제뉴티가 테슬라의 바이견을 주면서 타겟 프라이스를 올렸죠. 얼마까지? 107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 배터리 이노베이션 관련해 가지고선 이렇게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뉴스를 통해서는 어, 마치 이것은 애플과도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회사 하나가 어, 타겟 프라이스를 갖다 좀 높인 게 뭐 저렇게 큰 뉴스가 될 수가 있고선 상승을 이끌 수가 있느냐 하실 수가 있는데, 캐나코드 제뉴티 같은 경우에 2019년 2월 달이었습니다. 2월 달에. 자, 여기는 지금 62.44달러로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5대1 액면 분할이 된 이후에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를 곱하면 300불 정도 될 때였습니다. 요 시기에 테슬라 주가가 300불 정도 되던 2019년 2월 달에 캐니커널 지니티가 1년 후에 테슬라의 주가는 450불이 될 거다라고 해갖고 타겟 프라이스를 갖다가 상향을 갖다 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어떻게 됐느냐? 1년 후에 비슷한 기간에 해가지고 이 정도죠. 한 150불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 절반이라고 했죠. 5대1 액면 분할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5를 곱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정해놓은 숫자보다 타겟 프라이스를 갖다가 정해놓은 숫자의 2배 가까이, 거의 800불, 900불 가까운 숫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1년 후에. 요 시기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냐 했을 텐데, 사실 중간에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19년 중간에는 이렇게 시작했던 어닝 시즌 해갖고 중간에 이만큼 떨어졌었는데, 쭉 해갖고 회복이 돼가지고선 이만큼까지 올라왔죠. 그래갖고선 이 시기에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만큼의 수익을 거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캐나코드 제너티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이제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 시기에 해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조금 좋지 않게 봤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00불을 넘어간다라고선 그 당시에도 또 예측을 해가지고선 그것도 맞추기도 하고, 사실 2000불보다 2만 불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2000불이 아니라 2만 불까지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그 2만 불 이상을 갖다 또 올라가는 거를 맞춰가지고선 캐시우드 이상으로 이쪽에서도 분석력이 좋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회사라 이번에도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뉴스는 한 요 정도로 해갖고 하고, 뭐 오늘 이슈는 큰 게 없다 보니까 뭐 그냥 자잘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주식은 언제 사고 언제 파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게 아니라 뉴스에 샀다면, 공중파, 특히 이 뉴스라는 게 공중파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에 샀다면, 국내 공중파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아주 그냥 작년하고 올해 좋은 예시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금값이 다시 들썩인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금값이 다시 오르니까 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뉴스들이 쭉쭉쭉 나오다가 7월 달 들어갖고는 공중파였습니다. 뭐 SBS부터 MBC 뭐 이런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선 금을 갖다 지금 사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선동하는 듯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에는 SBS 비즈죠. 그래서 금값 2,000달러 너무 비싸다고, 아직도 상승의 여지가 있다 하고선 이러고 나오는데, 소수 의견으로 이제 코로나 버블 수단으로는 금은 별로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금을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뉴스가 공중파에서도 막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며칠 후에 어떻게 됐냐? 금값이 피크를 찍었죠. 그리고 바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급락 정도가 아니라 폭락이죠. 폭락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내려와서 지금까지 금값이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사태를 갖다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여기에서 차트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자, 금값이 이렇게 되고 있다가 3월 달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사실상 이 위치에서 오르락 내리락이 조금씩은 있었지만 평균치를 따져보면은 거의 횡보를 갖다가 하게 되죠. 7월 달까지 횡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금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금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기관들은 금으로 갔죠. 자, 그러면 개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개인들은 주식으로 갔습니다. 개인들은 주식으로 갔습니다. 이 시기에 기관은 금, 개인은 주식으로 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왜 기관들은 코로나 초기에 금에다가 몰빵을 하였을까라는 부분을 갖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죠. 그래서 금값은 상승을 하게 된다.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겪는 일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전쟁이랑 동일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오판을 한 것이죠. 근데 개미들은 왜 이걸 따라가지 않고 주식에 몰빵을 했는가? 전쟁과 팬데믹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 사고 싶었던 기업의 주가가 반토막을 나는 걸 봤습니다. 자, 어떤 회사? 테슬라가 이때 피크를 찍었죠. 180불이었습니다. 근데 팬데믹으로 해갖고 쭉 내려가고 밑으로 내렸을 때 85불입니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반토막이 맞는데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뭐 전쟁이 나갔고 그랬으면은 공장도 파괴되고 막 건물도 무너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냥 전염병이 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퇴치 시에는 주가가 회복될 걸로 다들 기대를 하고 주식에 몰빵을 하겠죠. 얼마까지? 2분의 1로 반토막이 났으니까 2분의 1로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주가 회복은 원위치가 되게 되면은 곱하기 2, 2배가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2배만 먹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이 시기에 다들 접근을 했던 거죠. 샀죠. 자, 그랬는데 자, 얘가 어떻게 됐냐? 같은 기간으로 하게 됐을 때 2배가 아니라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251%죠. 그리고 S&P 500 직전까지 했으면은 4배가 올랐고 S&P 500 편입 이후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자, 9배를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자, 근데 금은 어떻게 됐냐? 금은 아까 차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3월 달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횡보를 하고 있던 개인들이 막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기관들은 금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자, 얘들 이거 금 털어버리고 싶었죠? 근데 어 그냥 수익도 없이 털어버릴 수가 없다 보니까 자, 이제 뉴스를 갖다 이용을 해서 자, 뉴스를 이용을 해서 개인을 끌어들입니다. 개인을 끌어들이고 얘들한테 던지기를 갖다 해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들을 자, 던지기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자기들은 탈출을 해버린 거죠. 여기에서. 자, 이런 일들이 뭐 실제로 벌어졌겠냐 그런데 자, 요 시기에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요 시기에 이제 아까 뭐 SBS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사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요 시기에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금들을 갖다 파면서 급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뉴스를 또 내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은 국제 금시세와 국내 금시세가 비슷하게 갔는데 뉴스가 나오고선 요 파는 시기에 해가지고 이만큼의 간극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만큼 간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해서 기관들이 확 털어버리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금값이 다시 일치가 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이제 기관들이 개미들한테 자기들이 물려있는 거 팔아버릴 때 수법입니다. 자, 또 하나 물려있진 않은데 그 하락을 갖다가 하게 될 때도 이런 수법이 사용이 되곤 하는데 올해 초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신 분들 좀 계실 텐데 자, 이 뉴스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올해 1월 11일부터 이 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자, 무슨 뉴스가 시작됐냐? 삼성전자가, 자, 10만 전자 간다. 이런 뉴스가 공중파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중파 뉴스를 통해 갖고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주간 코스피의 종합개미들의 뭉칫돈 10조 유입, 3전이 절반이라고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됐냐? 사람들이 이제 2020년에서 작년에 해가지고서 주식으로 큰 재미를 봤다라는 얘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되니까 나도 주식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공중파 뉴스에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사이에 사람들이 미국 주식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국 주식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래갖고 막 돈을 넣었는데 그중 절반이 삼성전자로 들어가게 됐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자,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냐? 저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저러고, 우리 제드래곤 형님께서 법원에서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선고 받게 되죠. 제드래곤 형님.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 이때부터가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10만 전자 가느냐라고 뉴스가 8만 3천 원일 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 떨쳐놓고 갔다가 팔아버리죠. 자기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다 갖다 팔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날 선고가 일어났고 그때부터 주가는 요 8만원대에서 8만원 초반대에서 딱 박스권을 갖다가 형성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뉴스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기관들 같은 경우가 본인들이 물렸거나 아니면은 큰 하락이 예상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한테 넘기기 위해서 뭐로 하냐고 하면은 방송사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방송 기자들이라든가 기자들한테 기관들이 보도자료라는 걸 뿌립니다. 보도자료.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을 갖다 담느냐, 자기들한테 유리한 내용을 담는 거죠. 자기들한테. 그래서 확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렇게 확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런 내용들을 요 보도자료에 담아서 배포하고, 기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거를 갖다가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매일같이 뉴스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을 일일이 모든 걸 다 취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보도자료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요런 거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그냥 보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보도를 방송에다가 보도를 갖다 그냥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데 이거를 개인이 덥석 물었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자, 해외에는 그런 일이 없나 했는데 해외에도 올해 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자,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 물려고 계신 분들도 아마 조금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저는 작년 가을 조종장에서 해서 85불에 이 주식을 샀습니다. 85불에 해갖고 소량을 갖다 매입을 했는데 이 회사 주식하고 몇몇 주식을 갖다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가졌는데 아시다시피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만든 회사죠. 그래서 유전공학 노벨상을 갖다가 받았고 노벨에 관련해서 특허를 갖다 가지고 있고, 사실 어떤 유전자나 바이오 쪽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이 특허를 갖다가 내는 것까지가 어렵습니다. 이 기술을 만드는 것까지가.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고, 이게 자 유전공학 쪽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거였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직접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라이센스를 갖다가 맺어가지고 타 회사에다가 본인들의 이제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해가지고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유전공학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바이오 회사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기 전까지. 근데 어떤 이슈가 탁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게 뭐 적게는 2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특별하게 내려가는 일 없이 그냥 쭉 비슷한 주가를 유지하면서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현금처럼 보유하고 그러는데,
이제 다시 여기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제 85불에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한 달 동안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러다가 뭐 잠깐 10월달에 오르는가 싶더니 또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11월 12월 달에 들어가면서 얘가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찾아봤더니 어 우리 캐시우드 누님께서 얘를 갖다가 요 시기에 해가지고서 이제 가을이 들어가면서 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매입을 갖다가 하는 요런 시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소문이 나면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주가를 상승을 시켰는데 요게 저는 이제 요 시기에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가, 이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요쯤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 시기 정도까지인데, 요 시기에 해 가지고선 캐시우드 누님이 방송에 나와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자기들은 아크에서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넥스트 테슬라, 다음 테슬라는 유전공학 쪽이면서 자기들은 그런 기업으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점프를 갖다 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여기서 갖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갖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갖다 팔았더니 그러고 나서 바로 폭락을 갖다가 시작을 합니다. 왜? 지들이 그리고 얘기를 한 다음에, 자, 요 시기쯤이었는데, 그리고 지들이 얘기를 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요 노란 선이 지금 주가입니다. 가격인데 아크에서 갔다가 이렇게 팔기 시작합니다. 얘네들 해갖고 이 최근 차트 보면은 파는 거밖에 없습니다. 다 셀이죠. 다 파는 거밖에 없습니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그렇게 자기들이 주목하는 회사라고 요 시기에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그 뒤에는 주식을 갖다 파는 이런 짓을 갖다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락을 갖다 이끌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갔냐, 그냥 원래 가격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거의 얘들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쯤 되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요쯤에 해가지고서 이제 아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이번 조정장을 맞아갖고 하락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갖고 이제 방송에 캐시오드 누님이 많이 끌려 나와갖고, 자, 이 하락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자기들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를 비롯한 이런 바이오주들을 그래서 현금처럼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 했습니다. 언제는 가장 주목하고 가장 뜰 거라고 막 얘기를 하더니 넥스트 테슬라라고 하더니 이제 와선 다시 현금처럼 보유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누님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해가지고 많이 벌었습니다. 현금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얘기 같은 경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 우리 금값 상승을 시켰던 거하고 지금 비슷한 차트로 이렇게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 이런 일들이 종종 해서 있는데, 우리가 뭐 캐시우드 누님을 따라간다 하는데 이분이 어떤 주가를 갖다가 띄어 올리고서 급상승을 시킬 때는 집중 매입을 갖다가 하면서 한번 상승을 시키고 방송에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갖고 추가 상승을 갖다가 아주 급상승을 갖다 한번 더 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있냐 하는 게 아니라 요 시기에 잘 보시고 갖다 팔지 말지를 갖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크리스토퍼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거는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왜 갖다 팔았냐, 얘는 기술은 있지만 아직까지 매출이 없는 회사입니다. 기술은 있지만 매출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닝 시즌 같은 경우로 갖다 버티기 힘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갖다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음에 또 언제 올라올까? 캐시오드 누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이용을 해서 어떤 특별한 상품화가 딱 되어서 그게 큰 기대를 받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또 치솟아 오르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지금 이 가격대에서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요 정도 가격대인데, 해서 만약에 여기에 물리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 올라가는 시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마 가지고 계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일 당장 얘들이 뭔가를 갖다, 이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일 당장 무엇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은 그 내놓는 결과물이 10년 후, 20년 후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갇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손해를 갖다 감수하시고 탈출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어차피 그건 각오하고, 바이오주에 들어올 때는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 되는 건데 어차피 난 각오한 거고
초장기 보유로 한번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장기 보유를 갖다 하셔야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제드래곤 형님 이런 이슈라든가 현재 정부와의 무슨 그런 이슈 때문에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만 삼성전자 자체가 가진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많이 오르게 될 겁니다. 단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반도체 공장을 사실 미국에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자꾸 한국에 이걸 지으라고 하죠. 어, 미국에 져야 됩니다. 미국에 짓는 게 좋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신만전자 다시 가게는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쉽게도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가 될 거고, 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금 하락을 했지만은 1년 후든 2년 후든 3년 후든 언젠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다시 오게 됩니다. 근데 요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게 기관들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실적을 갖다 내야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갖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는 건데,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이런 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소문에 살고 뉴스에 팔아야지, 뉴스에서 지금 막 오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다. 자, 이런 얘기는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 테슬라는 오를 때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때문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뉴스가,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국내에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뉴스였죠. 왜? 잘 나가는 1등 기업들한테는 부정적인 뉴스를 갖다 내놓았을 때 그 뉴스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정적인 타이틀로 기사를 냈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그 타이틀을 보고선 뛰어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로 해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은 없었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런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주의를 기울이시고, 특히 이제 방송 뉴스에 나왔다. 국내 방송 뉴스에서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사십시오. 그런 뉘앙스의 뉴스가 나왔다 하면은 한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